2025년 11월 10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코티, 티크는 COTI, 어떤 코인인가? 한 달 280% 오른 코인 이제 들어가도 될까? 코티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해서 설명할게요. 코티는 이름 그대로 인터넷의 화폐를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이고, 예전에는 결제와 송금에 특화된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까웠어요. 일반적인 블록체인은 블록이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구조인데, 코티는 거래들을 그래프처럼 여러 갈래로 엮어서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초당 10만 건 이상까지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카드 결제 수수료가 비싸고 블록체인 결제가 느리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등장한 코인이 바로 코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티가 내세우는 방향은 점점 바뀌었어요. 지금은 단순 결제를 넘어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프라이버시 특화 2층 체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프라이버시를 담당하는 별도의 층이 되겠다는 목표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디파이나 온체인 서비스에서는 모든 기록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움직였는지, 어느 주소와 어떤 패턴으로 연결되는지 분석이 너무 쉽습니다. 규제나 추적 측면에서는 편하지만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가 너무 쉽게 드러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코티는 이 부분을 파고들어요. 데이터 내용은 숨겨놓고 그 데이터로 계산을 하거나 조건을 확인할 때는 결과만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코티가 말하는 게 가블드 서킷과 다자간 연산 같은 프라이버시 연산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나눠서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을 하고 최종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 실제 계정 정보 같은 건 안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 거래가 규칙에 맞는지는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이더리움이 2층 체인으로 올리면 기존 이더리움 디파이, 게임, 데이터 서비스들이 코티를 통해 프라이버시 기능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결제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프라이버시 인프라 역할까지 하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달에 280%씩 오르고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되는 급등이 나왔을까요? 가장 큰 계기는 코티 팀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프라이버시 레이어 2로 간다고 선언하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을 온체인에서 시연했다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미리 써볼 수 있는 테스트 네트워크를 열고 프라이버시 앱을 만들고 싶은 디파이, 게임, 인공지능 관련 팀들을 끌어오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개발 펀드를 내걸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포인트와 돈이 동시에 깔린 거라 이 팀이 진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좋았고, 여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체 장세가 동시에 좋아지면서 자금이 한꺼번에 몰린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빠른 결제 코인 정도로만 보던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웹3 전체에 프라이버시를 깔겠다는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스토리로 재포장되면서 같은 코인인데 내러티브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코티의 기술적인 방향을 아주 단순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제 쪽에서는 그래프 구조를 이용해서 여러 거래를 한 줄이 아니라 엮어서 처리의 속도와 처리량을 올리려 합니다. 또 사용자마다 신뢰 점수를 매겨서 평소에 깨끗하게 써온 주소는 거래를 더 빨리, 더 싸게 처리해주고, 이상한 행동을 한 주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쪽에서는 데이터 자체는 노출하지 않고 그 데이터로 계산을 하거나 조건을 체크할 때만 결과를 공개하는 기법을 도입해서 규제에 대응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온체인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결제 네트워크, 신뢰 기반 처리, 프라이버시 연산, 이 세 가지가 기술적인 핵심 키워드입니다. 토큰 구조 쪽으로 넘어가면 코티는 처음에 최대 20억 개 발행, 추가 발행 없음이라는 설명이 돌았지만 지금 주요 시세 사이트에는 최대 공급량이 49억 개 수준으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유통된 물량도 20억 개가 넘고
전체의 90% 정도는 시장에 풀린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 말은 공식 설명과 실제 시장 데이터 사이에 한 번 이상 구조 변경이나 표기 방식 변화가 있었던 셈이고, 따라서 진지하게 투자할 생각이라면 최신 공식 문서와 공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게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코티는 지금 시점에서 이미 대부분의 물량이 유통된 상태에 가까워서 앞으로 갑자기 어마어마한 새 물량이 찍혀 나와서 시장을 덮어버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티 토큰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도 중요합니다. 결제 네트워크에서는 코티 체인 안에서 송금이나 결제를 할 때 수수료로 쓰이고, 카드노 쪽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나 결제 솔루션에서도 코티 인프라가 들어간 구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프라이버시 2층 체인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프라이버시 연산, 프라이버시 거래, 수수료도 코티 토큰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개발 펀드, 생태계 지원, 디앱 온보딩 등의 보상으로 코티 토큰이 쓰이죠. 한마디로 네트워크가 많이 쓰일수록 그 안에서 코티 토큰이 왔다 갔다 할수록 토큰의 실사용 수요도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시장 위치를 보면 코티는 완전 듣보잡 마이크로 코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플이나 솔라나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초대형 코인도 아닙니다. 중소형 알트코인 정도 포지션에 있고, 국내에서는 빗썸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어서 원화로 직접 사고 팔 수 있고,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게이트, 비트겟 같은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어 유동성은 알트 중에선 꽤 양호한 편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코인이라 테마가 붙으면 빨리 오르고 테마가 빠지면 또 빨리 식는 전형적인 알트코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쟁 구도를 보면 코티가 싸워야 할 상대는 적지 않습니다. 결제와 송금 영역에서는 리플, 스텔라 같은 기존 강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레이어2 영역에서는 폴리곤, 옵티미즘, 아비트럼 같은 범용 확장 솔루션과 여러 영지식 레이어2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입니다. 프라이버시와 기밀 연산 영역에서는 온체인 프라이버시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젝트들, 그리고 모네로나 지캐시처럼 오래된 프라이버시 코인들도 간접적인 경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코티의 차별점은 결제 하나만, 프라이버시 하나만, 레이어2 하나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우리는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결제 프라이버시 레이어2 인프라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그림이 실제 사용자, 실제 디앱, 실제 수수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장점과 리스크를 한 번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장점 쪽에는 먼저 스토리가 분명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화폐라는 출발점에서 프라이버시 레이어2라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서사가 꽤 깔끔합니다. 기술 색깔도 뚜렷합니다. 다른 체인 복사본이 아니라 그래프 구조, 신뢰 점수, 프라이버시 연산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 색깔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카드노 쪽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와 결제 솔루션에 참여한 경험도 있고, 국내외 거래소 상장 상태가 좋아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리스크 쪽을 보면 토큰 공급 구조가 한 번 이상 헷갈린 적이 있어서 발행량에 민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불편할 수 있고, 결제, 레이어2, 프라이버시 섹터 어느 쪽이든 경쟁자가 많아서 코티만의 독점 영역은 아닙니다. 이미 한 달에 280% 오르고 일주일에 2배 오르는 듯한 펌핑을 겪은 코인이라 되돌림도 그만큼 크게 나올 수 있고, 프라이버시라는 키워드 자체가 앞으로 규제기관의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타나 스윙을 생각한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코티는 실제 데이터상 한 달에 2~3배도 움직인 적이 있고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코인은 반드시 반대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도 각오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뉴스와 이벤트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VE 업데이트, 파트너십 발표 개발, 펀드 소식 같은 게 나오면 차트가 크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위로 따라붙는 전략을 쓴다면 거래량이 평소보다 몇 배로 터지고 중요한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확인된 뒤에 아주 소액으로 시도하고 목표 구간을 여러 번 나눠서 익절하면서 돌파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 미련 없이 자르는 규칙을 진입 전부터 숫자로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눌림을 사는 전략이라면 프로젝트 자체 악재가 아니라 단순 과열, 해소와 차익 실현 분위기일 때 단기간 30 내지 40% 조정을 받은 구간을 찾고 과거 지지선 근처에서 분할로 들어가서 10 내지 20% 반등 정도만 노리고 나오는 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프라이버시 레이어 2 메인넷 론칭, 대형 파트너십, 시장 전체의 큰 이벤트 같은 건 변동성을 두세 배 키우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아예 이런 날에는 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코티는 분명히 스토리가 있는 코인입니다. 결제와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겨냥하고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2층 체인이라는 위치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번 펌핑 나온 알트 하나로 보기에는 아까운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몇 차례 큰 펌핑을 겪었고 토큰 구조, 치열한 경쟁,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가능성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티에 관심이 간다면 당장 매수 버튼부터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뭘 하려는지, 토큰 공급과 재단 물량은 어떤지, 실제로 프라이버시 앱과 D앱 수수료 수익이 늘고 있는지, 내 전체 자산 중 몇 %까지 이 코인에 허용할지부터 천천히 정리한 뒤에 그 다음에야 아주 천천히 분할로 본인이 정한 규칙 안에서 접근하는 게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